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김종철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제가 오늘 일찍 좀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이제 인터뷰 특별 코너, 특별 시간을 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만들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뭐 워낙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워낙 다른 언론들이 크게 주목은 하는데 기사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의 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된 영상이 이제 보도가 됐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보도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언론계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오마이티비에서도 좀 일부 인터뷰 이들 불러서 같이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또 이쪽에 관련해서 좀 더 깊게 한 데서 좀 더 깊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어떤 분을 모셨냐면 특별한 분을 좀 모셨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과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잘 아시죠?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를 하고 또 이 보도를 이끌고 그리고 이 보도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죠. 네. 이 보도를 했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이진동 대표를 모셨습니다.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희 오마이티비는 처음 네, 그러네요. 처음 오셨고 전에 한번 모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시간도 안 맞고 뭐 그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지면을 통해 한번 제가 저 우리 이진동 대표를 뵙고 또 한번 인터뷰도 했죠. 했었고, 네. 저 어떻게 대표로 호칭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좀 뭐 기자로 네, 다 괜찮습니다. 기자 네, 대표도 좋고 발행인도 좋고 발행인도 좋고 예, 워낙 지금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이진동 기자, 이진동 네. 대표께서는 방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자체 기자로서 경력 자체가 되게 화려합니다. 저희 또 기자 선배이시기도 하고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2005년이죠. 그때 2005년 원래 이제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셨고 2005년에 그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그것으로 아마 이제 한국 기자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 이제 2007년에 그 신정아 변양균 사건 또 그때도 특종하셨고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그 최순실 미르 K 스포츠 재단 의혹을 맨 처음에 이렇게 보도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보도를 하셨고 그게 이제 TV조선 시절이셨죠. 네. 예,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독립 매체인 뉴스버스를 또 창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이죠? 재작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러네요. 벌써 재작년에 그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지금 또 재판 진행 중인 네, 내일 모레 선고가 1월 12일 날 1심 선고가 나오게 그렇죠. 있죠. 예, 네. 그 고발 사주를 또 고발 사주 의혹을 또 특종을 또 하셔가지고 정말 언론계에서는 기라상 같은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도 현장에서 현업에 뛰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그 금품 수수 의혹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저희 이 대표를 모시고 얘기 듣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이 사건이 갖는 의미와 내용들을 좀 더 그리고 또 분석을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모셨고요. 자, 한번 그러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뭘 보셨겠습니다만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크리스찬 디오르 그 명품백 그 수수 영상을 네. 하여튼 보셨죠? 전체 네, 보셨고 맞습니다. 뉴스버스에서도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 하셨죠. 네. 예, 보도를 하셨고 참 뉴스버스도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뉴스버스 네. TV도 있고. 네, 저희도 지금 엊그제 실버 이 패를 받았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받아서 지금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뉴스버스 채널도 구독을 한번 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즐겨보는 채널이고 하여튼 자 그 수수 의혹을 받은 그 현장을 보는 영상을 또 보셨고 또 중계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이제 지금 현재 그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데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걸 네. 전혀 다루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쟁점이 어떤 게 문제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유튜브 채널들 네. 그리고 한겨레 경향 정도 한겨레 한두 번 정도 보도를 맞습니다. 한 걸로 이렇게 네. 보여요. 그런데 네. 지금 쟁점들은 몇 가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째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 디올백 네. 하고 이제 그 앞서서는 샤넬 화장품 화장품 세트. 이걸 받은 거 특히 이제 디올백 같은 경우는 전달 장면이 영상으로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소위 김영란법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촬영한 거 네. 손목시계 카메라 장착된 손목시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손목시계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맞습니다. 이런 보안 문제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서 촬영했던 분이 최재형 목사. 최재형 목사라고 이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북한에도 또 여러 차례 다녀온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통일 운동가로 문제. 이렇게 네. 알려져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북한을 수차례 드나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 걸로 알려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이제 그 보안 당국에서 보면 요주의 인물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을 여러 차례 또 왔다 그렇습니다. 갔다 했으니까. 네.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어떤 그 체크되지 않고 네.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접촉이 된 걸로 나오잖아요.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보안 문제, 경호 문제가 이제 또 한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방송 과정 중에서 보면 이게 영상 잡힌 건 아니고 최재형 목사의 이제 주장 첫 번째 갔을 때 네. 그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사 그렇죠. 청탁 청탁을 받는 듯한 네. 장면 네. 이런 정황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 개입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 쪽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도 이제 한 카테고리를 볼 수 있을 텐데 함정 취재 논란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보도를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면서 오히려 이 취재의 그렇죠 적정성. 본질 네. 그러니까 이 본질.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취재 논란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메이저 언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함정 취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언론에서 그 권력자를 취재하는데 취재 허용 한계, 네. 허용 범위 어디까지인가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이 보도가 27일 날 나왔거든요. 첫 보도가.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지금 8일째 그렇습니다. 일주일 넘었죠. 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제 대응이 없었는데 대통령실의 대응의 문제. 예, 맞습니다. 대통령실 과연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냐. 그래서 무대응으로 나오는 거냐. 네. 이런 대응 문제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언론에서 다루기는 그렇지만 네. 많이들 회자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응대 그 여러 태도. 태도 여러 손님을 손님 응대하는 모습. 문제 예, 예. 응대할 때의 태도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주변부 이슈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정통 이슈로만 본다면 아까 청탁금지법 보안경호 그리고 인사청탁 있었느냐 문제 네. 그리고 함정 취재 논란 이런 대통령 대응 한 5가지 정도로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지금 얼추 이렇게 크게 러프하게 좀 정리를 때 해주셨는데 이 사안에 거의 과거에 저희 이 대표께서 취재 보도한 내용들과 다 같이 조금 다 이렇게 경험하셨고 또 그 안에서 또 직접 취재도 하셨고 보도를 하셨던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배우자고 네, 김건희 네. 여사는 대통령 주변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의 때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배우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순실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리고 최순실 씨,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 최서원 씨로 최서원 씨. 바꿨는데 네. 최서원 씨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 네.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주변이죠. 역시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주변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네.
합법적으로 권력이 보장되지 않은 인물들의 어떤 국정 개입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 사안에 있어서 당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상실. 그렇죠. 그 CCTV. 네. 그 휴대폰을 막 옷깃에 네, 닦아가지고 닫고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건네는 건네주는 장면이 그 있었죠. 행정관 장면. 예. 대통령 행정관이 예. 대통령실에 그때 그것도 CCTV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몰래 설치된 CCTV였죠. 네. 공개적으로 설치된 건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은 아니었어요. 네. 합법적인 태도를 이미 이제 그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도 합법 변호사의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이 건 같은 경우도 밖에서는 막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불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취재 윤리상 네. 아까 그 허용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네. 이런 논란 속에서 토론을 할 여지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기 전에 네. 카톡에다 고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속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선물을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로 선물 사진을 보내고 미리 보내고. 그쪽에서 약속 시간을 잡혀서 네. 만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법성은 없다고 보여져요. 이제 있다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장면들이 공개됨으로써 예. 명예훼손 문제가 있을 수 뭐 있잖아요. 사생활적인 그 굉장히 그런 그렇죠. 문- 명예훼손 네.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대통령 배우자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권력계 핵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공인 그렇죠. 개념으로 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뭐 유법성이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언론의 네. 그 공익성을 처음 네. 봤을 때는 아마 그 지금 함정 취재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조국 전 교수도 뭐 그 페이스북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도 포스팅을 했던데 그 불법 아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미 그렇죠. 판례상도 네. 그렇고 함정 수사도 있지만 그건 불법이 아니고 네. 더군다나 함정 취재 역시 어떤 그 보도의 공익성 그다음에 뭐 그 어떤 권력자 공인의 접근 어떤 여러 가지 취재의 그 불가피성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런 건 결코 그게 뭐 합법 불법을 논할 수 있는 게 불법 자체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취재 기법에 대해서 이미 서구 언론들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인용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마치 뭐 불법적인 것처럼 밖에 또 이렇게 오도하고 호도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아까 사안의 본질을 좀 더 희석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함정 취재 네. 얘기부터 좀 네. 해본다면 네. 왜 용어 자체를 함정 취재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이런 논란들을 의식해서인지 용어 자체가 함정 취재라는 용어를 먼저 썼어요. 거기서 먼저 쓰면서 그렇죠. 이거는 그 취재 허용 한계에 있다. 네, 네, 그 네. 용어를 쓰면서 취재 허용 한계 범위에 있다라고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방송이 했었는데 네. 사실 미국에서는 함정 취재라기보다는 네. 위장 취재라는 얘기를 쓴다는 위장 취재. 거예요. 위장 네. 취재 기자가 네. 위장해서 취재 목적으로 위장해서 하는 위장 취재라는 거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게 이제 주로 수사를 할 때는 함정 수사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판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이 판례상으로는 그 범행의 뜻, 의도 이런 게 없는데 그걸 유발시켜 가지고 유발시켜 가지고 의도를 유발시켜서 범행에 이르게 하면 함정 수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범행 의도가 있는데 네. 그게 기회를 제공한 거는 함정 수사로 보지 않아요, 판례상.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에 이제 좀 취해 있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와서 접근해서 지갑을 빼가는 부축배기라 그러죠. 네. 부축배기를 잡기 부축배기. 위해서 네. 경찰관이 잠복해 있다가 네. 딱 빼가지고 지갑을 빼서 한 10m 정도 가는데 잡았어요. 그 함정 취재로 분류가 함정 수사로 분류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 돈을 줘서 매수를 한 다음에 네. 자기가 실적을 세우기 위해서 네. 매수를 해서 이걸 빼와라 그리고 잡았다. 이건 함정 수사죠. 그래서 이제 마약 수사라든가 성매매 수사라든가 이런 거 할 네. 때는 함정 수사 논란이 많이 되는데 네.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범의가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한 건 함정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경우에 대입해서 본다면 네. 카카오톡 메시지 선물 사진을 보낸 거 미리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 함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 그런 그 일상적으로 아까 법에서 사용하는 함정이라는 용어를 쓸 때 네. 어떤 사술이나 계략에 의해서 사람을 거기다 올가매는 건데 이 경우에는 미리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정 취재 일상적으로 쓰는 아까 판례상의 용어라 하더라도 용어로 보더라도 함정 취재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뉴스버스 특파원으로 있는 이상현 특파원이 네. 그 이제 하나 보내온 게 유장 취재라는 얘기를 써서 예.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취재 관행도 네. 오늘 하나 보내와서 새벽에 하나 제가 올려놓고 왔는데 예. 미국에서는 굉장히 무한대로 열려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그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예. 그 2020년 한 10월쯤 7월인가? 근데 그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이제 가짜 인터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코로나19 대응에서 취재를 하겠다 그래서 호텔로 불러서 취재를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유혹해서 뭐 침대에 이제 들어놓고 손이 바지춤이 들어가는 게 이런 게 몰카로 다 찍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정치 코미디 풍자 영화 있어요. 정치 네. 풍자 다큐멘터리라고 하죠. 네. 보라투라고 하는 네. 그 제작진들이 네. 정치 풍자 다큐니까 제작진들이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한 거죠. 시장을 갖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시장이죠. 전 시장이고, 아, 예, 들어오게 해서 몰래 카메라로 찍었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그 이제 짜장하고 나타나서 이게 이제 이제 나타나니까 줄리아니가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신고는 했지만 나중에 법적 처벌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 예. 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무한대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과거에 줄리아니가 시장할 때도 1995년 일인데 경찰관들이 그 불법 매춘업소를 막 이용하는 거를 네. 그것도 제보자들이 몰래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경찰관들이 고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줄리아니는 그걸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랬군요. 예. 아니 그 오늘 또 조국 전 교수가 올린 그 페북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국의 어떤 선데이 타임스라고 그 타임스의 1호판인데 거기가 이제 함정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 FIFA 국제축구연맹의 그 집행위원 2명에게 매표 의사를 그런 걸 또 확인해 가지고 그걸 또 BBC 같이 보도해서 폭로하고 그 FIFA가 조사를 해가지고 투표권 박탈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혹시 요즘에 최근에 뭐 일부 보수 언론 그 중앙에서 그 일부 언론에서는 자꾸 뭐 이걸 취재 윤리 위반 형식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전혀 그런 거와는 좀 다른.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는 토론의 여지는 있다고 네. 봐요. 우리도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설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불법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게 마치 이 불법적인 어떤 불법으로 취재한 것이냐, 불법적인 생산물이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해야 될 거는 이 본질적인 사안이지 그 주변부적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언론 내부에서 한번 토론할 필요는 있어요. 예, 저는 토론할 어떤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언론들이 하는 것처럼 불법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때 대표께서 2016년에 그 최순실 씨 그 의상실에서 그때 행정관이고 막 그 핸드폰을 닦고 주고 뭐 그다음에 그 전까지도 최순실 씨의 어떤 사진과 얼굴이라는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딱 한 컷 있었어요. 한겨레에서 나온 딱 한 컷 있었죠. 옛날에 뭐 그 어떤 분과 찍은 그 한 컷 그걸로 계속 쓰다가 그 대표께서 그 CCTV 나온 그 최순실 씨의 그 영상에 나온 그 얼굴 사진을 인해서 많은 그 독자들이 이제 최순실 씨의 실제 가장 최근의 화면 얼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렇죠, 것이 거기서 이제 드러났었는데 만약에 그때도 그런 내용까지는 그렇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거기서는 아까 그 어떤 그 안에서 무슨 명품을 주고받는 건 아니었고 의상실에서 옷을 그렇죠. 이제 거기서 돈을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값 지불은 최순실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논란된 부분은 옷값 소위 누가 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국정농단 사건 할 때 검찰이 그 부분도 조사를 했을 텐데 그게 기소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옷값.
근데 실제 옷값이 적은 돈이 아니면 그것도 뇌물이 될 여지가 그런 있죠. 여지 있었죠. 네. 그리고 CCTV를 설치할 때도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께서 같이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이제 제가 설정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고영태 고영태 씨가 그 최순실 씨하고 상당히 특수관계에 있었던 고영태가 네. 저한테 뭐 다른 사건으로 제보를 하면서 제가 취재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좀 취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고영태가 그 사무실 관리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관리자라는 걸 확인을 하고 어. 뭐 영수증이라든가 뭐 관리자가 내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 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자니까 CCTV를 설치할 수 설치해봐. 있거든요. 어. 예, 관리자니까 사무실 관리자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CCTV가 설치된 거죠. 네. 다만 그 CCTV를 설치하면 고지가 돼야 되는데 아 그렇죠. 고지를 할 수는 없고 네. 왜 증거 채취를 위해서 증거 채집을 위해서 그게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취재 목적의 증거 채집인데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고지는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법적인 검토를 받을 때 보니까 그 사안 정도로는 과태료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아.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일단 CCTV가 이제 설치가 된 거죠. 네. 네.